중앙정부의 82.4%를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이게 영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그 정책들이다. 82.4%는 옥스브리치들을 위한 정책이 될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이 모형은 이제 이런 논리를 강조해요. 출신 집단이 행태를 결정하고 행태가 행동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출신 집단이 마인드, 의식구조를 결정하고 이 행태가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1차적 대표고요. 요게 2차적 대표예요. 요게 소극적 대표고 요게 적극적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출신 공무원들은 늘 노동자를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게 될 것이고 정책을 결정할 때도 그렇게 행동을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대표성을 가지려면 출신 집단부터 대표성 있게 구성이 돼야 된다는 논리예요. 할당해야 된다. 그래서 할당해야 된다. 시험 왜 이렇게 되냐? 82.4%가 된 이유가 수십 년간 영국 사회를 지배한 실적 관료제 때문이었어. 실적제. 시험 봐서 뽑으니까 많이 배우고 상류 출신 주민 자녀들만 들어왔던 누적이 돼가지고 82.4%가 이게 영국 정부를 독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 이 영국서 1%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99%의 이익은 누가 대변하나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정책이 대표성을 잃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책이 대표성을 지으려면 출신 집단부터 대표성 있게 구성돼야 되고 그게 1차적 대표고 돌아와가지고 행동도 그렇게 또 해야 된다. 이게 적극적 대표. 근데 얘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걸 연구한 많은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거는 그런 대로 일리가 있지만 이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도 이게 도입이 됐는데요. 미국에서도 1970년대에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카터 때. 70년대 말에 카터. 어퍼머티브 액션. 자, 478쪽. 왼쪽에 오바마 사진 위에 2번에 정치적 사회화라는 그 부분 보시면요. 세 번째죠. 미국 대표 관료, 즉 적극적 조치의 경우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게 확고한 조치라는 뜻인데요. 이게 흑인들, 유색인종들을 이제 우대 임용했던 제도예요. 그게 어떤 법에서 이게 됐었냐면 CSRA라는 시빌 서비스 리폼 액트라는 시빌 서비스 리폼 액트라는 인사개혁법이 카터 행정부 때 있었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채택이 된 제도예요. 지금도 있는 제도이에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467조 우측의 날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임기사년법과 펜들턴법은 아까 얘기를 했죠. 네 번째 인사개혁법이라는 게 있어요. 78년도. 이 법에서 많은 게 도입이 됐었는데요. 엄청난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대표관료제가 도입돼요. 그게 바로 적극적 조치. 어퍼머티브 액션이에요. 그리고 SES 고위공무원단 도입되고 그 다음에 인사기구가 펜들턴법에서 CSC가 있었는데요. 이걸 이원화를 시켜요. OPM하고 MSPB로 이원화를 시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다시 뒤로 갈게요. 그래서 미국도 이걸 70년대 도입을 했는데 흑인들 많이 뽑았거든요. 그때요. 그런데 흑인들이 과연 흑인들을 대표하는 행동을 하는가라고 이제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흑인 출신 공무원들이 흑인들을 더욱 탄압하는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흑인 출신 공무원들이 흑인들을 탄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아무리 할당을 해도 정책의 대표성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대로 입증이 됐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이어진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시 앞쪽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477쪽에요. 이제 맨 아래 의의는 다 됐죠. 도널드 킹슬레이가 처음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소극적 대표, 적극적 대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것도 좀 이해가 됐고. 자, 그러면 3번에 이런 제도가 왜 필요했는가? 1번 특정 출신이 공직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주입시키기 위한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기 위한 제도예요. 실적제는 능력 있는 사람만 뽑는 거니까 이거는 능률성 중심의 제도예요. 능률. 대표관료제는 민주성을 중시합니다. 다양한 목소리, 민주성, 형평성. 2번 시험에 의한 실적주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실적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험이야말로 얼마나 공정하고 이게 공평한 제도냐.
기회균등이냐라고 하지만 이런 데 와서 좋은 강의 한번 듣지 못한 사람이 시험장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일단 여기 와서 좋은 강의를 듣지 못하는 이거부터가 불평등이라.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성적만 가지고 기회균등이라고 우기는 거는 진정한 기회균등이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 기회균등이다. 형식적 기회균등이다. 그리고 또 5번에 보시면 이 인간의 책임의식이란 객관적일 수가 없다. 주관적 책임이 지배한다. 객관적 책임은 법규에 의한 책임입니다. 주관적 책임은 자기 출신 집단이나 자기 마음이나 양심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인간의 책임을 지배하는 것은 주관적인 책임이 지배합니다. 주관적인 책임. 그런데 그 주관적인 책임은요, 어느 집단에서 커와서 자랐고 하는 또래 집단 형성 과정, 어떤 인성 형성 과정이나 성장 배경, 사회화 과정이 영향을 줍니다. 슬럼가에 태어나서 빈민굴에서 아이들과 뒹굴고 놀면서 컸으면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집단을 대변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고,